난청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으로 한국군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9월 28일 서울은 해방되었습니다. 서울시를 고향으로 있던 인민군부자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국민진에 돌입하여 미끄러운 대전구의 서울이 죽는 걸 기록하여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님, 기합이 꽉찼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이제 유명한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으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한강 인도교 사건을 뭘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면 이 당시에 그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문화하고 부도덕한 정권인가. 한강 인도교를 건너고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와중에 터뜨렸다면서요. 그게 이제 정말 그냥 뭐 생겼죠. 그동안은 뭐 이승만 대통령 피하고 뭐 나몰라라고 그냥 뭐 한강다리에 피난민이 지나갈 때 다리를 끊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제가 온갖 자료를 보니까 피난을 하는 중에 경찰이 가서 이제부터 이 다리가 폭파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 다리를 건너지 마십시오라고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한강대교 밑에 그 부표를 따라서 막상 그 폭파하는 순간에는 통행을 막습니다. 그래서 폭파하는 순간에 종로경찰서 소속인가 하는 사람들 70명인가가 죽은 걸로 제가 아는데 민간인 희생이 없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상식적으로요, 최고 지도자가 전선의 제일 앞줄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 그것과 안전한 후방에서 지휘하는 것,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원수가 국가의 안위와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 긴급하게 피난 가는 것은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최근 런승만이라는 오해의 빌미가 되었던 6월 27일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 원본이 공개되었다. 그동안은 이승만이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방송 내용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달라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런승만이란 소문은 말 그대로 거짓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미국의 무초대사가 이승만 찾아서 얘기합니다. 한반도를 떠나서 망명정부를 세우십시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총을 꺼내들고요, 세계 최강대국 대사를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인민군이 들어오면 이 총으로 인민군을 쏘고 내 아내를 쏘고 마지막으로 나를 쏘겠다. 끝까지 대한민국 지키다가 죽으면 죽었지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 전쟁 일으키고 가족들, 자신이 모두 만주롭게 지냈던 김일성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끝까지 싸웠던 이승만은 런승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왜곡되고 비틀린 자화상입니다. 그는 늘 전쟁의 최전선에서 군인들과 함께했다. 그 당시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승만의 전시 연설은 무려 279회나 진행되었다. It was really a blistering situation, but it's deserving of great praise for Sigmund Rhee. And I think it's an oversight on the part of history that they don't recognize the valor of Sigmund Rhee. Well, Sigmund Rhee was a very, very fine leader, very fine man. He helped keep South Korea free and democratic. He was like our George Washington. Father said about Sigmund Rhee was that President Rhee was worth his weight in diamonds. That he valued him this much, as if he was all diamonds. It's a pity, you know, it's a great pity for his legacy. I think this is sort of the rocky road to democracy. I think that's the way to look at it. 어느 역사에서나 전쟁은
국민으로서 국가를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경험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했던 북한과 공산주의를 통해서 적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닌 진정한 국민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1950년 10월) 압록강을 넘어 중국군이 참전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ystem, right, communism, is incompatible with free systems. This is every single communist party that's ever existed. They believe you cannot realize true communism until the free world dies. (1951년이 되면서)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지리한 공방전만 이어졌다. 그해 7월부터 정전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쌍방이 포로를 교환하고 휴전협정을 완성한 다음에 철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지긋지긋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미군이 떠난 다음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전쟁 발발 당시 남한보다 40배의 경제력을 가졌던 북한, 압록강만 건너면요 대한민국보다 100배 큰 나라 중국, 두만강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나라 소련. 만약에 미군이 떠난 상태에서 소련, 중국, 북한이 40배 경제력의 100배 큰 나라, 250배 큰 나라가 합세해서 쳐들어오면요 100% 공산화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떠나려는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기 위한 절묘한 이승만의 한 수가 반공포로 석방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과 공산 측이 벌이는 정전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상처뿐인 대한민국,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1952년 12월) 한국전 종식을 공약으로 내건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한국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 분명했다. 포로 교환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산 포로 가운데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 처리 문제였다. 이승만은 자유세계에 살고 싶다는 반공포로들을 결코 북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전국 8개 지역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27,000여 명이 석방됐다. 반공포로 석방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자칫하면 휴전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 Instead of Ukraine, decided to cease fire, and we cannot cease fire under this term. Therefore,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fight. 이승만이 원했던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였다. 조속한 전쟁의 종식을 원하는 미국을 압박하고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원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협상에 달인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 얻고자 했던 마지막 목표였다. 미국은 이승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즉각 국무장관 덜리스를 비롯 행정부 강령들이 이승만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 이승만이 원하는 모든 것이 협상의 결과에 담길 만큼 협상은 파격적이었다. 주한미군의 주둔, 한국군 증강, 8억 달러 경제 원조,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맺기 한 60년,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미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수십만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 거대한 창극이 60여 년 동안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였죠. 그런데 한미동맹을 맺고요, 70년 동안 100명 이상이 죽는 전투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장기간의 평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가장 먼 데를 내다보고 시간을 정말 앞서간 분이에요. 우리는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승만 선생이 그때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를 알고 100년 후에 간신히 아는 사람 많아요. 100년을 앞서가는 100년. One of the greatest reasons to admire Lee Sung-man is for his faith in Korean independence, that it was possible, and for never giving up on that. Is that he was really dogged his demand for Korean independence, and if that meant standing up to American policymakers, he was willing to do that. And he was willing to go toe-to-toe with American policymakers and criticize them and make demands on the behalf of the Korean people, even though that easily could have cost him his political career. Nation building is an incredibly complex and difficult process, whether it's simply talking about the founding of the state or whether you're talking about the founding of the state and its subsequent survival, right? You can't just found or create a new state. It's the important question is also how well can this new state weather the various challenges that it confronts.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기 보이시는 독립기념관이 원래 이승만 기념관으로 썼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모두 쫓아내서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들 이 하와이에서 그렇게 그분의 업적과 노고를 해마하는지. 이 세대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면은 인터넷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살인자예요. 살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을 갖다가 내세우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근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좀 슬퍼요. 슬퍼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대접을 받고 갔는지에 대한 가장 극명하게 요약한 말이 그 보수익의 이야기예요.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잘 안다네. 친구야,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그토록 비난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내 소중한 친구야. 조국 광복과 강공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쳤던 전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19일 이응만리 하와이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박사 이육회는 지난 23일 생전에 끓이던 조국당에 말없이 반국했는데 21발의 족보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육회는 경건하게 운동했습니다.
and South Korea side by side. We have a point of comparison. Which system works better? Communism in the north or liberal democracy in the south? The truth is, for about the first 20 or 30 years, it's unclear as to which system is actually functioning better. I happen to believe that democratization in the ROK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democratization happening anywhere.